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인류가 이룩해온 모든 도약들은 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온실가스로 위협받는 환경을 보호하며 인류의 발전과 도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포스코의 도전과 열정은 철의 또 다른 가능성을 열고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포스코 친환경 강제는 바람과 만나 청정한 에너지가 되고 태양의 에너지를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오며 수소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원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포스코의 앞선 기술력으로 완성된 친환경 강제로 지구를 움직이는 청정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는 다시 철을 만들어 친환경 미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철과 에너지의 순환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Steel enables a green tomorrow. 해상에서도 견디는 풍력용 후판, 윈드, 녹에 강한 태양광용 도금 강판, 솔라, 안전한 수소 생산, 저장, 운송용 열연 강판, H2, 그린업을. 네,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경영연구원 이종민 수석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탄소 중립과 각국 주요 철강사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 이후 저탄소를 넘어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IPCC는 1.5도씨 특별 보고서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을 위해 50년까지 지구 전체 탄소 중립 달성이 필수적임을 제시하였습니다. 파리 협정의 장기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수준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1.5도씨까지 제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와 저탄소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후 재원 마련을 위해 선진국은 재원 조성의 주체로서 개발도상국에 필요로 하는 재원을 지원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 차원의 글로벌 탄소 중립 동참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연합은 그린딜 내 50년 탄소 중립을 명시하고 법제화하고 있으며 기존의 30년 감축 목표인 40%를 55%까지 상향시켰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UN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였으며 50년 탄소 중립 행정명령을 서명하였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UN 총회 연설 시 6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하였고 30년 이전에 CO2 배출 피크를 달성 후 급속한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연설하면서 50년 탄소 중립 의지를 표명하였고 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포함한 LEDS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철강사들도 탄소 중립 목표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철강사들이 대부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르셀로미탈의 경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미화로 484억 달러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티센클룹은 수소 기반 DRL을 활용해서 저탄소 기술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본 제철도 수소환원 제철 및 CCUS 등으로 목표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를 발표했으며 수소환원 제철 등 혁신 기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은 어떤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 조강 생산 제법별 생산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년 기준 세계 조강 생산 규모는 약 19억 톤 정도인데 고로 전로로 생산되는 비율이 72%, 전기로로 생산되는 비율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위기에 따른 국가별 탄소 중립 선언으로 상대적으로
전기료 기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사들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두고 진행 중인데요. 현재의 제철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기술의 개발과 수소 환원 제철 등 새로운 신공정 기술 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왼쪽 테이블을 보시면 주요 철강사들의 저탄소, 탄소 중립 기술 개발 현황을 나타내었습니다. 현 공정 기반 CO2 저감 기술 혁신 기술은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EU의 울코스, 일본의 코스 50, 한국의 쿨스타 등이 있으며 CCUS 기술은 독일의 카본2캠, 벨기에의 스타놀, 네덜란드의 아토스 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 수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은 윈드 하이드로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도 환원 제철 기술은 스웨덴의 하이브리트, 독일의 셀코스, 미국의 핏, 일본의 슈퍼코스 50, 한국 포스코의 하이렉스 기술 등이 있는데요. 수도 환원 제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오른쪽에 표시한 것 같이 자연 상태의 철은 적철강, 자철강과 같은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제철 공정에서 환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까지 철강 생산 시 환원 반응은 석탄, 천연가스 등 탄소계 환원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했었는데요. 수소 환원 제철은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CO2 발생이 거의 없고 친화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철강사업의 탈탄소 전략을 철강사별로 살펴보면 포스코의 경우 30년까지 포스코의 독자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이렉스 기술은 포스코의 독자 기술인 파이넥스의 유동 환원로를 활용하여 수소 환원 제철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스웨덴의 철강회사 사브와 철강석 펠릿회사인 LKAB, 전력회사 바텐폴이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는 2025년부터 데모 플랜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리드 기술 개요는 무탄소 연료를 활용하여 철강석에서 DR 펠릿을 생산하고 DR 펠릿을 재생전기로 생산한 수소로 환원하여 해면철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궁극적으로 투자력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 생산과 저장을 하고 전기로에 이 생산된 수소 환원 해면철을 투입하여 리퀴드로 그린 스틸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의 경우에 작년도 발간된 세컨드 클라이밋 액션 리포트를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및 로드맵을 공개하였습니다. 아르셀로미탈은 30년 CO2 배출 2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유럽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존의 30%에서 35%로 감축 계획을 강화하였습니다. 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5개 실행 수단을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H2DRI 기반의 제철법의 전환, 두 번째로는 저탄소, 저탄소 등 배출하는 에너지로의 전환, 세 번째로는 전기로뿐만 아니라 고로 전류에서도 스크랩 사용하는 증대하는 철 스크랩 사용의 증대, 네 번째로는 청정 에너지의 조달과 잔여 CO2 배출량을 상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제철은 작년 3월에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업 차원의 탈탄소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년까지는 30% 감축, 5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크게 4가지로 주요 수단 및 방향성을 제시하였는데요. 고로 기반한 기술을 진화시켜 코어스 50 프로젝트를 슈퍼 코어스 50으로 발전시키면서 CCUS 기술을 장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로에서 고국광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일부 노후 설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기로 설비로 취한할 예정입니다.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해서는 AMNS 인디아의 LNG 철원 환원 공정을 활용해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CCUS 기술을 발전시켜서 이산화탄소의 유효 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무관찰의 경우에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하에 35년 CO2 30%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고 원자로 화료를 활용한 수소 제조 및 수소 환원 제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철강사의 움직임 속에서 철 스크랩이 과거보다 굉장히 각광받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광 생산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수소 환원 제철법이 가장 친환경적인 제철법이지만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0년, 15년 기간 동안에는 철 스크랩 기반의 전기료 공법이 가장 친환경적인 제철 공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단기간에 급격한 제법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인 IEA는
채광 생산 설비의 투자 주기가 약 25년, 평균 가동 기간이 40년으로 추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IAEA가 집계한 바로는 현재 가동 중인 고로는 평균 사용 연수가 13년, DRL 설비는 14년입니다. 따라서 투자 주기 및 평균 가동 시간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당수 철강 생산 설비가 30년 중반까지는 가동될 가능성이 크고, 이은 현재 고로나 전로의 비중이 단기간에 줄어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기로를 쓰는 철스크랩이나 고로에서도 철스크랩을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면, 고로 전로에서도 CO2 감축을 위해 저 HMR 조업을 확대할 예상이 됩니다. 저 HMR 조업이란 영어로 한 메탈 레이쇼를 의미하는데요. 저 HMR 조업의 의미는 한 메탈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고로 전로에서 철스크랩을 투입하는 겁니다. 저 HMR 조업에 투입되는 철스크랩 물량에 비례하여 CO2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로 전로의 저 HMR 조업 확대는 고급 철스크랩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스크랩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마지막으로는 20년 후에 노페 철스크랩이 비약적으로 증가가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철스크랩의 등급별 비율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는 강종이 제약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철스크랩의 등급별 생산 가능 제품을 보여주는데요. 철근이나 이런 제품들은 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자동차 간판중 고급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고급 철스크랩을 사용해야지만 전기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그 등급에 대한 한계 때문에 고급 철스크랩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풍경상에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철스크랩의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서 주요 국가별, 철강사별 철스크랩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철스크랩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인데요. 중국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철스크랩 활용 시범 기지를 구축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현재 난립하는 업체를 50개 정도로 산업기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로 생산 비율은 19년 기준은 10% 수준이었는데 25년까지는 전기로 생산 비중을 15에서 20%로 상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수출 관세를 톤당 70유로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철스크랩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안정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강사등 움직임은 어떨까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티센크랩의 경우에는 저 HMR 조업 확대를 위해서 철스크랩 가공업체와 공동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HMR 조업을 위해서 고급 철스크랩이 필요한데, 다양한 노페스크랩에서 고급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료가 됩니다. JF의 경우에는 그동안 철스크랩을 간헐적으로 구매했는데 작년 4월에 연간 25만 톤 이상 안정적으로 구매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종의 구매망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구매 물량을 일정하게 유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스크랩 가공 회사 업체인 스홀츠는 중국 산동유기의 그룹과 합작해서 세계 최대의 철스크랩 회수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철스크랩이 과거에 그냥 조달해서 공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가공산업에 대한 좀 이 관심이 점점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전기로 업체인 누코의 케이스인데요. 누코는 2008년 3월에 그 100년 이상 된 DJJ라는 리사이클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DJJ는 누코뿐만 아니라 타사의 스크랩을 포함하는 제초 원료 및 스크랩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누코는 DJJ를 통해서 스크랩 사업을 그룹사 전략으로 육성함으로써 약간 안정적인 철스크랩 공급 및 본인이 원하는 고급 스크랩 조달을 어떤 천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생제일링의 손정수 기자인데요. 예. 제가 그 박사님 발표 자료를 다른 분하고 좀 공유하고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드립니다. 몇 가지만 두세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고로사 중심으로 해서 탈탄소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모두 작년 5월달 기점으로 HMR비를
80%로 5% 정도 하향 조정했고 향후에는 70%까지 낮추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는 올해 들어서 이제 전기로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기로 투자 조직 출범시키기도 했고요. 포스코 현대기술 모두 이런 탈탄소 움직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현재 그 국내 철강사들,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모르사들의 탈탄소 로드맵과 관련돼서 좀 아시는 게 있으시면 좀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HMR 조업 확대라는 거는 철스크랩 수요가 늘어나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이제 상업, 그러니까 뭐 실제적으로 경쟁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마냥 저 HMR 조업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는 뭐 80% 정도 내리는 거에서 뭐 70% 정도까지 확대되는 거는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에 따라서 철스크랩 수요가 더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많은 제강사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거보다는 분명히 고로사가 철스크랩 수요가 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고로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뭐 철근용으로 만드는 철스크랩용이랑은 분명히 다른 철원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고급 철스크랩이 국내에서는 분명히 어떤 한정적으로 공급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공급에 대해서는 약간 해외,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소싱을 다변화하는 전략으로 갈 거로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기로 확대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 고로 대비 생산성이나 품질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기로를 어떻게 또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 그러니까 효율을 낮춰서 원가를 뭐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원가를 낮출 것인가. 그 다음에 고로만큼 대량 생산을 할 것인가. 그런 전기로 기술에 대한 것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50년에 넷제로 탄소 중립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수선원 제철도 그 무렵에 지금 어쨌든 기술을 상용하겠다라는 게 그 포스코의 생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중간이 문제인데 고철도 부족하고 스크랩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럼 중간에 이제 계속 탄소 발생량을 줄여야 되고 HMR비를 낮춰야 되는 게 포스코나 현대제철 모두의 숙제인데, 그렇다면은 뭐 DRI 플랜트라든가 그다음에 그 펠릿 공장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겁니다. 철원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고급 제품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그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철스크랩으로 아까 그 티산크랩에서 하는 것처럼 저급 스크랩을 고급화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또 실패한 거에 대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펠릿이나 뭐 HBI 등 다양한 철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같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한국에서는 지금 그 작업도가 80%대에 불과하고 특히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필요로 하는 고급 스크랩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주요 수출국에서도 그 고급 스크랩에 니즈가 기하급수 쪽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 대책으로 다양한 것에 대한 검토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혹시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뭐 아까 뭐 포스코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30년까지 하이렉스 기술을 상용화 여부를 보는 게 우선 목표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철스크랩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철강석에서 탄소 중립을 기술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상태로는 뭐 어떤 철원이 향후 메이저로 갈 거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다양한 경우에서 기술 개발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의 의무이자 책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철스크랩 기반의 전기로가 가장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큰 노력, 당연히 노력이 하지만 다른 기술적인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큰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업계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고 있는 게 지금 DRI나 HBI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생산도 사실 아직은 탄소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스크랩이 유일한
대안처럼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첨단 건축 기술의 결집으로 이루어진 초고층 초대형 빌딩. 그러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기본이자 중심인 골조. 골조는 건축물의 핵심입니다. 만약 골조가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 예상치 못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땅이 흔들림에 따라 건축물도 이에 반응하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유리가 사방으로 위험하게 쏟아지고 가구가 넘어지며 물건들이 떨어집니다. 순간 강력한 진동에 의해 골조에 큰 변형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에는 H코어 강제를 적용한 강기둥 약보 골조이고 오른쪽에는 일반 강제를 적용한 약기둥 강보 골조입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구조물은 하부층의 기둥들에 소성 힌지가 발생하여 구조물이 심하게 뒤틀리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H코어를 적용한 구조물은 구조 부재에 부분적인 충격은 있지만 안정적으로 건축물을 지탱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반 강제를 적용한 건축물의 경우 설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의 강도가 기둥의 강도보다 크게 되어 기둥이 먼저 항복하였고 이에 따라 특정 층이나 전체 건물의 붕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H코어는 일반 강제와는 다르게 엄격한 품질 관리와 강도 관리를 통해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는 내진용 형강, 내진용 철근, 내진용 후판, 내진용 강관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탁월한 에너지 흡수 능력과 남극과 같은 극저온 환경에서도 깨지지 않는 충격 인성을 비롯해 건축물 구조 안전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뛰어난 용접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 H코어. 지진에 견디는 최고의 기술 H코어는 안전한 건물의 중심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지진에 강한 철 H코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철 스크랩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혁용 섹션 리더입니다. 먼저 스트랜스틸 철 스크랩 세미나 2022에서 철 스크랩 현황 및 포스코 구매 방향에 대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스틸데일리를 비롯한 세미나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스틸데일리 측에서 제게 발표를 제안하셨을 때 철 스크랩이 주요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내외 철 스크랩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스스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포스코의 탄소 중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2021년 철 스크랩 구매 실적, 2022년을 포함한 향후 철 스크랩 구매 계획, 광양과 포항의 전기로 구축 계획 등 포스코 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발표하고자 합니다. 금일 발표 내용 중 일부 내용은 철 스크랩 국내와 해외 기사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이미 접하신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리뷰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세계 철 스크랩 시장 현황, 국내 전망, 포스코 조업 변화, 2021년 구매 실적, 2022년 구매 계획 방향 순으로 진행하며 발표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예정됩니다. 그럼 첫 슬라이드 내용인 세계 철 스크랩 시장 현황에 대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세계 철강협회에서 공시한 자료인데요. 2020년 세계 조광 생산량은 18억 8천만 톤으로 19년 18억 7천만 톤 대비 1천만 톤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2020년 조각 생산량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전기로 생산량은 2019년 대비 약 3천만 톤 증가하였으나
전기료 생산량은 2100만 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로 생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2022년 현재와는 다른 고 HMR, 즉 용선을 많이 사용하는 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기료 생산량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보실 수 있는데, 전기료 생산량 감소에 따라 주 원료인 철 스크랩 사용량 또한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바로 2050년까지의 조강 생산량입니다.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철원 소요 중 철원 대체제는 2019년 대비 1억 1,100만 톤에서 약 4배가량 증가한 4억 1,100만 톤으로, 철 스크랩 또한 2019년 사용량 대비 약 30% 증가한 9억 6,4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9억 6천만 톤이라는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2010년 전 세계 철 스크랩 사용량이 4억 8천만 톤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시 사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전에는 철강 생산 시 주로 석탄 및 철강석을 활용한 고로 조업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의 대두, 탄소 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됨에 따라 저 HMR 조업 확산으로 HBI 및 DRI 등의 대체제, 철 스크랩 사용량이 증가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철 스크랩 및 석탄을 활용한 조업에서 탄소 저감 조업으로 변화됨에 따라 철 스크랩과 철원 대체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세계 철 스크랩 공급 전망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세계 철 스크랩 발생량 그래프를 보시면 1980년 이후 현재까지 철 스크랩 발생량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해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50년까지 철 스크랩 발생량에 대해 전망한 자료를 보면 강제 축적량 및 회수율 상승으로 철 스크랩의 발생 총량은 장기적으로 지속 증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노폐 스크랩 발생량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이후 2000년까지 노폐 발생 비중은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철강 제품 가공 설비 고도화에 따라 기존 자가 스크랩과 가공 스크랩 발생 비중은 노폐 스크랩과 반대로 1970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2050년 전망을 보면 자가 스크랩과 가공 스크랩은 2020년 이후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정체 상태로 가정할 경우 노폐 철 스크랩의 발생량은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수량 증가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노폐 스크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 스크랩은 증가하나 대부분 노폐 스크랩 증가분이므로 철 스크랩 저품위화가 예상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고급 철 스크랩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수출국인 경우도 자국 내 철 스크랩 수요 증가로 철 스크랩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제강사에서는 국내산 및 수입산의 고급재 확보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저급 스크랩의 선별 가공화를 통한 고급화로 노폐 스크랩에 대한 품질을 확보할 것이며 조업에서는 저급 스크랩을 사용하기 위한 방식 변화 등 개선을 준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조업 변화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메가 트렌드는 탄소 중립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은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의 동참을 선언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은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주요국의 탄소 중립 선언톡, 탄소 배출 저감의 가장 중요한 원료로서 철 스크랩이 급부상하고 있어 포스코는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지난해 탄소 저감 계획 및 2050년 탄소 중립을 발표하였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스코는 저 HMR 조업 및 전기로 신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탄소 절감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2021년 포스코 IR 자료 및 언론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탄소 배출 감축 관리 강화 및 저탄소 조업 기술 개발, 친환경 철원유 안정적 확보 기반 구축을 통해 포스코에서는 탄소 저감 활동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스코는 2025년에 광양제철소 내 전기로 1기를 신설, 2026년 가동 목표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에는 포항제철소 전기로 1기를 신설 후 2028년 가동 목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 외 메이저 철강사인 아르셀로미탈, 일본 니폰스틸 등에서도 전기로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아르셀로미탈은 미국 내 2023년 가동을 목표로 150만 톤 규모의 전기로를 투자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 내 운영 중인 고로 제철소 3곳을 전기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니폰스틸의 경우 일본 히로아타 제철소 내 70만 톤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가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철강사에서 궁극적인 탄소 중립 기술 상용화 전 현실적인 탄소 저감 기술은 전기로 공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2021년 국내 제강사 철 스크랩 구매 실적입니다. 해당 자료는 철 스크랩 업종에 몸담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자주 보셨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2021년 200만 톤의 철 스크랩을 구매하였습니다. 2021년 철 스크랩 총 구매량 200만 톤 중 국내에서 140만 톤, 수입에서 60만 톤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제강사 총 구매량 2,200만 톤의 약 9%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국내 구매량 1,800만 톤을 기준으로 했을 시 약 9% 수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은 포스코에서 탄소 저감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로 저 HMR 조업을 위해 철 스크랩 구매량을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국내 구매량도 증가를 하였지만 늘어난 비중으로 보시면 수입산을 중심으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제강사 수입산 비중을 보시면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이 25%이며 대부분의 제강사는 20% 미만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1년 포스코는 30% 수준으로 국내 제강사 중에 수입 비중이 최대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국내 철 스크랩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국내 철 스크랩보다는 수입 철 스크랩 구매를 확대해 왔으며 앞으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수한 해외 공급사산 철 스크랩 구매량을 지속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철 스크랩 구매 방향과 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철 스크랩 구매량은 지난해인 2021년과 비슷한 200만 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매 계획량은 조업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로 활용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수입 비율은 타 제강사 대비 매우 높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40% 이상 수입 비중을 유지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타 제강사와 달리 포스코 철 스크랩 가장 품목이 고비중 가공 스크랩으로 국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 안 된다는 점,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국내 스크랩보다는 미국과 일본산 등 해외 철 스크랩 수량과 비중을 높여 구매를 추진코자 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향후 국내 철 스크랩 시장 안정화에 기여코자 철 스크랩 수입 비중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HBI 추가 확대,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 철 스크랩 구매는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탄소 중립에 대해 포스코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관련 업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동참함을 기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 스크랩 시장은 공급자 우위로 전환되었습니다. 탄소 저감 비용과 비교를 해봐야 하겠지만 비록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전 세계적인 공간대 현상에 따른 환경 정책으로 철강사의 탄소 저감 정책의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공급량은 제한되어 공급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포스코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철 스크랩 구매량 증대로 불가피하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최소화하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 스크랩 품질 확보를 위한 노폐 스크랩을 선별, 정제한, 가공 능력 확대, 저탄소 조업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향후 철 스크랩 수입 비중을 최대한 확대하고 대체 철원인 HBA도 확대 구매하는 등 국내 시장 안정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포스코 독자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인 하이렉스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탄소 저감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른 철 스크랩에 대한 직면 과제는 모든 제강사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건승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a Bestio. Challenging ourselves. It is the power that transforms possibilities into new opportunities. Sea Bestio takes on challenges and works through innovations to realize the infinite potential value of steel. Creating new values. That is just another step in the process of becoming the best. Sea Bestio has set the world-class quality standard by continuously developing innovativ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building optimum automation systems. The burning passion of Sea Bestio is boiling at 1,600 degrees Celsius. 안녕하십니까. 탄소 중립과 한국의 철 스크랩 산업에 대해서 발표할 스틸 데일리의 손정수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21년 한국의 철 스크랩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한국 제강사들이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국산과 수입으로 나누어서 시장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한국의 철 스크랩 산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틸 데일리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 철 스크랩 시장은 3년간의 계속되는 수요 감소를 털어내고 4년 만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철강협회 자료를 보면 2021년 한국의 철 스크랩 수요는 2,738만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9.9% 늘었습니다. 한국의 철 스크랩의 수요는 2017년 2,962만 톤을 정점으로 2018년, 19년 계속 감소했고 2020년에는 2,492만 톤까지 줄었습니다.
이러한 계속 3년여의 감소세를 마감하고 2021년에 증가한 것인데, 이는 2019년 2,770만 톤 수준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수요는 2019년으로 복귀했지만 가장 작년에 두드러진 특징은 국내 구매량이 1,800만 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2017년에 1,700만 톤을 90여만 톤 상회하는 1,800만 톤을 기록한 것인데, 국내 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난 데에는 가격 폭등으로 장기 악성 재고들이 시장으로 방출되었고, 또 실수요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던 불용자재들도 현금화되기 위해서 시장에 나오면서 국내 공급이 대폭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입은 379만 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9년 564만 톤에 비해서 약 200만 톤 정도 줄어든 것인데, 국내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입은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국내 제강사들이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국내 철스크랩 중심으로 구매를 확대한 것이 수입이 380만 톤에 머문 이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별로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입이 늘어난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수출은 17만 1000톤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이 재개되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당초에는 있었지만,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은 17만 톤에 묶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1% 증가한 것이지만 전체 한국의 철스크랩 수요 시장에 비해서는 0.7%에 불과하고, 한국 철스크랩 시장에 수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이슈였던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달부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HMRB, 즉 한멜트 레이쇼를 낮추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당초에 85%였던 한멜트 레이쇼를 80%로, 그리고 70% 낮출 계획입니다. 한멜트 레이쇼를 평소에 85%였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80% 낮추었고, 향후에는 70%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HMRB를 80%로 낮추게 되면 85% 대비 철스크랩 수요는 250만 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70% 낮추게 되면 85% 대비 700만 톤이 증가하게 됩니다. 한국의 철스크랩 공급 부족이 85% 기준으로 할 때 500만 톤 정도에서 80%로 늘리게 되면 750만 톤, 70%로 늘리게 되면 1200만 톤의 철스크랩이 공급이 부족하게 됩니다. 즉,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보로사에게는 철스크랩 사용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철스크랩 사용 확대는 한국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의 심화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탄소 중립 문제가 시장을 강타한 2021년 시장 상황에 대해서 각 제강사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산 시장을 좀 살펴보겠는데, 포스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는 2012년, 13년, 14년에 270만 톤 전후의 철스크랩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수요가 감소하면서 2018년, 19년에는 135만 톤과 120만 톤, 그리고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에는 90만 톤으로 철스크랩 소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00만 톤으로 수요가 늘었는데, 작년 5월부터 탄소 중립 수요가 가세하면서 평소보다 70에서 80만 ton 정도 철스크랩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작년에 포스코의 철스크랩 월간 구매량은 2020년에 월 60만 톤이었는데 2021년에 14만 톤 늘었고요. 국산은 평소 2020년에 월 4에서 5만 톤을 구매하던 것이 2021년에는 10만 톤으로 늘어났습니다. 포스코는 고급 스크랩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포스코의 수요 증가는 고급 스크랩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코는 생철 압축과 경량 압축 중심으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고급 스크랩의 수요가 증가하자 구매 범위를 확대해 중량 A까지 구매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보너스 그레이드와 슈레디드를 집중적으로 구매하면서 수입을 늘렸습니다. 부족한 국산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포스코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첫 번째로는 납품사를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해부터 중산까지 락인하는 전략을 펴고 있고, 포스코가 철강 시장의 강자라는 점을 활용해서 대형 철강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철스크랩을 직접 구매하는 발생처 락인 전략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기존의 납품상 중심에서 벗어나 발생처에서부터 납품상 그리고 중상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조달 체계를 갖추었고 촘촘하게 조달망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의 HMRB 하락과 철스크랩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2021년 철스크랩 외부 구매량은 2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가 발생량은 한 400만 톤 정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의 1년간 철스크랩 수요는 6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HMRB가 80%로 하락하게 되면 포스코의 외부 구매량은 360만 톤, 그리고 70%로 하락하게 되면 74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고급방 생산업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300만 톤에서 400만 톤 정도로 철스크랩 구매량이 멈출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철광석을 환원한 DRI나 HBI, 펠렛으로 수요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수요가 200만 톤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 작년에 외부 구매량이 200만 톤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100에서 200만 톤 정도 철스크랩을 더 구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제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제철은 2018년에 1000만 톤의 철스크랩을 외부에서 구매했습니다. 이후 당진제철소 A연이 폐쇄가 되면서 현대제철의 철스크랩 외부 구매량은 84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제철은 국내 최대의 철스크랩 구매자입니다. 800만 톤이 넘는 철스크랩을 구매하기 위해서 현대제철은 과거부터 현대기아차에서 발생하는 벤더사 스크랩을 집중적으로 구매해왔고, 또 패밀리 중상으로 엮으면서 발생처에서부터 중상까지 포괄하는 스크랩 조달망을 일찌감치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840만 톤의 조달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철스크랩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경량 압축까지 구매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고급 철스크랩 구매 확보를 위해서 수입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발생처에서부터 중상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구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구매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제철의 HMRB 변화에 따른 철스크랩 수요를 살펴보겠는데, 현대제철은 2021년에 자가 발생 120만 톤에 외부 구매 840만 톤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약 960만 톤의 철스크랩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80%로 HMRB를 낮추게 되면 외부 구매량은 920만 톤, 70%로 낮추게 되면 120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대제철은 안정적으로 철스크랩 구매 확보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아베스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철스크랩 소비량이 경기 변화에 따라 등락이 좀 있는데, 작년에는 220만 톤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 수입은 30만 톤 정도 했고, 국산은 190만 톤 정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아베스는 국내 제강소로서는 처음으로 생철 압축에 대한 발주 시스템을 도입해서 원하는 수량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고요. 또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고급 철스크랩을 구매를 강화하면서 이에 대응해서 다양하고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기호틴을 적극 활용해서 장적 구매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세아베스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급 철스크랩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자 세아베스틸은 최근에는 선철 구매를 확대하면서 월간 한 10,000톤 정도의 선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철근 제강사는 국산 중심으로 구매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량류에 대한 구매를 특히 강화 중입니다. 고급 스크랩의 소비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철스크랩 품질 저하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량 A
등급에 대한 구매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철 스크랩 시장은 탄소 중립 이슈가 강타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 스크랩 시장은 2021년, 2022년을 전후로 해서 상당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제강사,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발생처에서부터 시작해서 납품상, 중상에 이르는 일관 라인을 구성하고 있고요. 촘촘한 조달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두 개 회사, 대형 제강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동국제강과 세아베스틸도 우수중상 매칭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중상까지 포괄하는 조달 라인을 현재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대형 제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직적인 조달 체계가 최근에 완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직적인 조달 체계는 치열한 가격 경쟁을 의미함과 함께 사용처별로 등급이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급 스크랩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과거에 중비, 경량류에서 보였던 경량류 외에서도 중량 A라든가 일부 고급 스크랩이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사라지면서 전체적인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최근 철 스크랩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철 스크랩 수입량은 439만 톤이었습니다. 일본산이 66.8%, 러시아산이 13.1%, 미국산이 15.4%를 차지했습니다. 작년 수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산이 전년 대비 50.2%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HBI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53% 늘었습니다. HBI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수입이 됐는데 작년에 25만 톤이 수입이 됐습니다. 2019년에 40만 6천 톤이 수입됐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향후에도 HBI 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20년 HBI 수입이 16만 3천 톤에 그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말레이시아 등 주요 공급사에서 HBI 수출 여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가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하단 차트에서 보시듯이 봉영강용 중량 A와 판재 특수경량 센철 A의 가격이 탄소 중립 수요가 가세한 작년 5월 달부터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철과 중량류의 가격 분화뿐만 아니라 중량 내에서도 가격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가장 좋아하는 중량 등급 중에 단일품, 단척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H형강 단척이 67만 원이 거래될 당시에 중량 A의 납품 단가는 6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H형강 단척이 시세보다도 6만 원 정도 더 웃돈이 붙어서 거래된 것입니다. 즉, 포스코와 현대제철 탄소 중립 수요의 가세는 고급 스크랩의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상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신다찌와 H2의 평소의 가격 차이는 2,000에서 많아야 4,000엔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8,000엔까지 가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신다찌 가격이 H2에 비해서 급격히 오른 것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생산이 일본에서 줄면서 신다찌의 공급이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지만,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수요의 증가로 고급 철 스크랩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철 스크랩 자급도는 85% 수준입니다. 탄소 중립과 함께 철 스크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 스크랩 수요의 증가는 자급도의 하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수입 여건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진 않아 보입니다. 한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 미국, 러시아에서의 철 스크랩 수출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각국의 내수 시장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제철이 100만 톤급 전기로 신설을 발표한 바 있고요. JFE 스틸도 시중에서 20만 톤의 철 스크랩을 더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도쿄 스틸은
오카야마 공장의 미니밀을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제강사들의 최대 수입 공급처인 일본 시장에서 고급 스크랩을 중심으로 해서 철 스크랩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코, US스틸, SDI가 신규 전기로 건설을 발표했고, 러시아에서는 수출 억제를 위해서 100유로의 수출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주요 수출국인 일본, 미국, 러시아에서 공이 수출을 억제하거나 수요가 늘어나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주로 고급 스크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제강사들이 필요한 고급 스크랩의 수입 여건은 더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수입은 한국 전체 수입 볼륨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적합한 등급인 신다찌와 슈레디드 HSA 비중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이 부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년 이후 시장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그리고 수입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철 스크랩 시장은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고급 스크랩의 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수입도 그렇고 국산도 그렇고 고급 스크랩의 부족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국 내에서의 철 스크랩 정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강사들이 발생처에서 중상까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구매 라인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실제로 경쟁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스크랩 양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의 감소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러니까 2021년 일본 시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1년 일본에서는 철근 제강사들이 대체로 적자를 기록을 했고, 판재류와 형광류를 생산하는 제강사들은 흑자 기조를 보였습니다.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제강사의 수익성이 앞으로는 갈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고로사와 철근 제강사, 그리고 철근 제강사와 H형광 생산업체의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수익성이 철 스크랩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최근 중량 A 가격은 추가로 올라서 65만 원, 6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생철류는 70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한국산 철 스크랩은 전 세계에서 최고 가격 수준입니다. 국내 철 스크랩 공급 부족과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늘어난 철 스크랩 수요가 세계 최고가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전기료 제품의 수출 경쟁력 저하, 다음 수입 제품 대비 높은 생산 원가, 이런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전체적인 철강 제품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2022년 이후에 한국의 철 스크랩 시장은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사에서 보기에는 향후 철 스크랩 시장은 선진화 기계와 고부가 가치화가 필요한데, 그 핵심적인 기제로 슈레더 설비의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슈레더 보급을 통해서 한국 내에 정제 가능한 철 스크랩의 범위를 확대하고 탄소 중립에 맞는, 그리고 그에 적합한 철 스크랩을 다량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슈레더 산업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높은 폐기물 처리 비용과 모재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강사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철 스크랩 시장은 탄소 중립과 함께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철 스크랩 시장은, 지금까지의 철 스크랩 시장은 많이 사용하는 것, 제강사 입장에서는 많이 구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잘 사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고급 철 스크랩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잘 정제하고 분류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 중상, 납품상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스크랩 조달 시스템에서 첫 단계인 소상에서부터 체계적인 등급 관리와 분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중상과 납품상에서는 용도와 성분에 맞게 철 스크랩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를 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장비 투자나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철 스크랩의 분류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발생원별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중상과 납품상 규모를 갖추고 투자 여력이 있는 철 스크랩 업계에서는 설비나 장비 투자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선진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결국 향후 철 스크랩 시장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서 능동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능동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고부가가치화 작업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제강사 그리고 스크랩 업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슈레더 설비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슈레더 산업이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의 지원, 그리고 제강사의 구매 일관성,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구매 체계 등이 도입이 돼야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놓은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땅과 바다, 건물과 다리,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뒤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철, 평범한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의 재료.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초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우리를 가슴 뛰게 합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제가 기본의 표준을 끌어올리고 풍요의 수준을 높여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전 세계 80여 개의 네트워크와 5천여 개의 거래선을 구축하며 고객과 함께 가치를 창조해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시아, 미주, 유럽 등 현지 고객을 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다변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탑 철강 전문 상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규 사업 모델 발굴과 육성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종합 사업 회사로 나아가겠습니다. We make business. 우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